텐데 오늘 보도 또 하나 나온 게 내란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외환에 대해서도 이거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뭐냐? 심각합니다 이거 진짜. 군 내부 관계자의 증언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가 대통령의 지시였다라는 추가 증언이 나온 건데, 근데 이 평양 무인기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이 뭐 최초에 의혹 제기를 하셨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드론 제가 이제 군 관계자로부터 첩보를 받아가지고 그 의혹 제기를 제일 먼저 했죠. 그 당시는 방첩사가 기획을 하고 정보사가 운영을 해서 마지막에 드론사가 실행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추가로 지금 나온 얘기는 여기에 대통령이 관계가 돼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 네. 실이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그 당시 드론이 평양에 갔는데 평양 시민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덜덜덜덜덜 거리는 그런 소음이 엄청나게 나는, 소음이 엄청나게 높은 학습용 드론을 보냈다. 즉 평양 시민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해서 북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격추가 되는 상황까지도 유인한 거 아니냐. 그러면 북이 도발을 했다라는 해서 그렇죠. 어떤 국지전을 사실상 유도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품을 수 있는 정황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북이 그에 대해서 공격을 쏴가지고 떨어뜨린 게 아니고 그 덜덜덜덜 거리는 게 스스로 추락을 해가지고 지금 북한의 김여정이가 남한에서 이거 보냈다라고 그렇게 맞아요. 공격하는 그러한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지금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게 드론 작전 사령관인 김용대라는 사람인데,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V의 지시라면서 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이 하달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 V가 윤석열 말고는 없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예. 그 외에 누가 있겠어요? V 외에는 뭐 W밖에 없습니다. 예. 네, V 외에는 W밖에 없는데 예. 이거 자체가 만약에 팩트로 밝혀지면은 외환죄도 충분히 다뤄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외환죄는 적과 통모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확실하게 적용이 되려면 북한이랑 같이 짬짬이가 돼가지고 북풍 말 그대로 사격해줘. 그래서 북에서 오케이 이렇게 돼야지 이제 그 구성 요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환죄는 우리가 정치적 의미의 이거는 진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완전히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는 비상계엄 내란 행위다라는 그것을 강조하는 차원의 외환은 지적할 수 있으되 어찌됐든 드론을 북이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를 쏴주기를 바랬는데 뭐 북이 뭐 포를 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곽종근 사령관이 자기는 계엄을 얘기하길래 그러면 드론을 띄우거나 아니면 포를 쏘는 걸로 그렇게 짐작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나중에. 그런 건데 아무튼 외환죄는 적과 통모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거의 그 총풍 사건이나 북한의 실제 뭐 이제 안기부라든지 이제 이런 정보 공작을 했던 사람들은 북한과 내통을 하거나 통모를 해서 실제 우리가 얼마를 줄 테니 니네가 이렇게 좀 전쟁 뭐 국지전을 일으켜 달라, 뭐 포를 쏴 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방금 말씀하시는 외환죄 적용, 외환 유치죄, 유도죄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가능하겠지만, 이건 사실 V라는 사람, VIP 국군 통수권자가 무인기를 날려라라는 식으로 해서 전쟁을 유도했다라고 한다면 이것 자체에 대한 외환죄를 묻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죠. 이거는 사실 죄송합니다만 별 지랄을 다 했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저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얼마 전에 그 보도가 있었잖아요. 몽골 가서 북한 대사관 접촉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맞습니다. 또 의혹 보도가 있었죠.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를 이제 지금 공수처를 포함해서 수사 당국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란죄 성립 요소라고 저는 보여지고 정치적 의미의 외환죄죠 사실은. 예, 그런 성토가 가능하겠어요. 하여튼 근데 되게 약간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포인트는 부승찬 의원이 오늘 얘기한 거는 이런 의혹 제기와 함께 제보를 받은 거잖아요. 네. 이제 부승찬 의원이 제보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록이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없다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12월 3일 이후에 지금 해가 바뀌어 버렸으니까 내일이면은 딱 한 달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사라져 버리면은 우리가 네. 내란 잔당이란 말을 쓰잖아요. 네. 내란 잔당 중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란 선전죄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 유튜버, 정치인들 그리고 집회에 나와서 집회에 나와가지고 정말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을 손에 쏟아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란 선전죄에 해당하고 또 내란 잔당은 이게 과연 지금 말하는 뭐 특수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또 뭐 수방사령관, 또 뭐 문상호하든 뭐 정보사령관, 또 정보사령관이었던 자, 뭐 이런 정도 수준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사이에서 벌어진 일일까? 그것이 아닐 것이다. 소위 이 잔당들이 있을 것이다. 잔당들이 심지어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앞으로 아마 그 특검이 저는 윤석열이 구속이 되면 지금 부결된 거부권을 행사한 최대행이 했던 그 거부권을 행사한 두 쌍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이 구속이 되면 체포가 아니라 구속영장이 떨어지면 48시간 뒤에 내일 집행해서 48시간 조사해가지고 영장에 청구해서 정식 영장이 발부가 되면 네. 저는 국민의힘에서 지난번 8명이 이탈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아. 예. 구속이 되면 구속이 윤석열이 되면 거의 지금 국민의힘이 아비규환 상태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특검법이 늦게라도 도입이 돼야 됩니다. 왜? 내란 잔당들을 맞아요. 완전하게 척결을 끝내줘야 됩니다 이번에. 아, 그래서 의원님- 불씨 하나 남겨놓지 않아야지. 맞습니다. 잔불. 맞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거거든요.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맞아요. 그것이 어쩌면 이번 특검의 운명적인 마지막 소명일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네. 저는 시방쇼 가야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면 그거 먼저 저는- 보내드릴게요. 네. 저는 헌재 심판이 이제 있기 전에 탄핵 심판이 있기 전에 아직 대통령직 파면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섣부를 수 있는 주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차기 대통령이 마땅히 선결적으로 해결해줘야 되는 우리 사회의 수건은 아까 이제 박범계 의원님이 말씀해주셨던 내란 잔당의 숙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7년 체제 이후에도 그랬습니다만 우리는 광복 이후에 친일파 숙청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이 좀 있고요. 마찬가지로 군부 쿠데타 이후에도 군부 독재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오명들이 분명히 있어왔고 얼마 전에 저희가 같이 했던 방송에서 김병주 의원이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하나회가 청산되고 나서도 알짜회가 있었고 맞아요. 알짜회 이후에도 군내 사조직이 얼마든지 이 암약을 했다라는 그런 제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군 내부적으로 지금 수많은 장성들이 이 내란 사태에 결부가 되어서 이 잔당들은 뿌리를 뽑아야 되지만 군만 있겠습니까? 내각도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정당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정부 조직 어느 기관에 또 누군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 내란 잔당들을 모조리 뿌리 뽑아내는 것이 저는 차기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차기 대통령은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그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됐습니다. 2024년에 내란이 벌어졌었거든요. 이 내란의 잔당을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 국가가 국가로서 바로 존립할 수가 없다. 이제 이 위기 의식을 많은 국민들이 좀 가지시고 요 사태를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가세요 이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영식 평론가 원래 10시까지여가지고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의원님 저랑 한 10분 정도만 더 데이트할까요? 예, 그러시죠. 네, 예. 그 약간 또 둘이 같이 하니까 설레네요. 네, 그 제가 담 넘어갈 때 저를 밀어준 우리 곽수산 씨가 정말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네. 제가 또 그 12월 3일 급박한 상황에 또 의원님이 국회에 못 들어가고 계셔가지고 마침 또 담을 넘고 계시길래 또 그 장미나무 앞에서 하다가 패딩이 다 찢어졌습니다. 패딩 사드려야 되겠다.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는 너무 예. 급박한 상황이었으니까. 예, 근데 이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